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한국-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양국 협력을 건설과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국방,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정부는 이날 한국-사우디 공동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려 43년 만에 공동성명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양 정상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같이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함께 합의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추진 중인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 인프라 사업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국방과 방산 그리고 대테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과 관련해서도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중동 방문 일정 살펴보시면서 함께 투자 전략 연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투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수금 잔고가 1조 258억 6,300만 원으로 반대 매매 금액은 5,497억 3,7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4월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4월까지 1,000억 원 후반대부터 2,000억 원대를 보이던 미수금 잔고는 4월 말부터 급등하더니 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됐고 지난 19일에 1조 원을 덜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한 규모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도 하락하고요. 또한 증권가가 물량을 하한가에 내놓기 때문에 증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반대 매매 리스크는 또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금 영풍재지가 시세 조정 의혹이 불거져서 이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 키움증권에 5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영향들도 꾸준하게 살펴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각되는 YTN의 지분 30.95% 결국은 유진그룹이 함께 낙찰받았습니다. 유진그룹은 3,199억 원에서는 한전 KDM과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됐는데요.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된 데 이어서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유진그룹은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분야도 다양합니다. 건자재, 유통, 금융, 물류, IT, 레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종합유선 방송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고 당시 미디어 사업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진그룹은 앞으로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YTN의 새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YTN뿐 아니라 유진투자증권이나 유진기업, 동양까지 유진그룹주들 함께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나흘 만에 17건의 확진 사례를 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도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이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동시에 긴급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서 방역지역 내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경기와 충남 지역의 54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다음 달 170만 마리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한편 정부 측에서는 한우에 미치는 가격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곤 했었는데요. 대성미생물, 이글벳, 중앙백신, 우진, BNG 같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이 대사질환 치료제로 개발해온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주사제형의 대사질환 치료제로 개발해온 물질로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GLP-1 물질을 활성화합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에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기술 이전했는데요. 이후에 2020년 사노피가 경영 전략을 변경하면서 이 권리를 함께 반환받았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이 물질이 한국인의 비만 기준에 맞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난 7월 식약처에 임상 3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현재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부터 관리, 예방까지 이르는 전주기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상용화 모델로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3년 내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임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굉장히 뜨겁게도 움직인 바가 있었는데요. 한미약품과 관련된 주가 흐름도 오늘 정규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측에서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누군가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최근 이 전 회장의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전 회장은 실제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고 에코프로가 밝혔습니다. 이날 에코프로는 지난 16일, 17일 그리고 19일 최대 주주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에코프로 보통주 총 2,995주가 장내 매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금액으로는 24억 9,878만 원의 규모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시에서 3건의 장내 매도는 이 전 회장의 명의와 계좌 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되어 이 전 회장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현재는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주가까지 함께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고 헤드라인이었습니다.